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기,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거 갈래가 중수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자. 원래 기본적으로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고, 주로 생각, 경험, 깨달음을 적는 글인데, 중수필은 어떤 사회 문제 등 좀 더 무거운 문제를 작성한다는 거. 그렇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시계와 달력에 대해서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같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제는 달력을 통해서 본 자연의 소중함이고, 시계와 달력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사, 뭔가 그런 시기, 계절 이런 거에 매칭이 되는 거라면, 시계는 좀 더 빠른 산업화 시대하고 연결이 되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질문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유도한다는 거. 소제목이 있어서 그 부분이 대한 내용이 소제목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야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다양한 예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달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해줬다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이 글의 특징입니다. 조금 이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구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핵심 요소를 따로 보도록 해볼게요. 구성을 먼저 보면은 먼저 맨 처음에 사람들한테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시계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하죠. 농사를 주업으로 했던 우리 일반 백성들은 농사일에 더 관련 있는 달력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진도표 절기는 농사 진도표라는 말을 하는데, 농사일이 가장 중요했고 절기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때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달력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공장을 돌리는 데에는 시간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시간이 돈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시계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산업화 시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를 같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시간이 돈이 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빼앗아 쓰고, 시간을 내내 공장의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그만큼 필요한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해서 자원을 채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 결과 사막이 증가하고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자연이었어. 그래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임금이 나서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인간 전체가 다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였어요. 핵심 진도표를 보면 농사 진도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절기를 이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절기들을 설명을 해 주었는데 춘분, 망종, 입주, 추분 이런 것들에 맞춰서 했었고,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절기가 기록된 달력이 중요했다는 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이 시계와 달력이 대비가 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니까 별표 3개 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은 하나만 칠 거지만 여러분은 3개. 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일에 대한 필수품.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절기가 적혀 있다는 거. 자연의 질서를 순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변화의 순응. 그에 비해서 시계라고 하는 거는 공업의 발달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지게 되었고,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서 농산물도 질서에 관계없이 무엇이든지 질서와 관계없이 만들어내는 거. 딸기가 막 겨울에 나고, 수박 여름 과일인데 겨울에 나고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복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을 살핍시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자연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순리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본문에 대한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부분도 되지만 달력과 시계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시계의 의미, 달력의 의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잘 기억을 정리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이 단원의 이름이에요. 이 단원의 이름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고 하는 단원인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읽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읽기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슨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기억을 해두는 이론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빈 여백에 선생님은 정리해 볼 테니까 프린트에 같이 적어보자. 문제 해결 과정 중에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해보면 1번 모르는 단어가 있다. 2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다. 3번 글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앞뒤 문맥을 살펴 의미를 추측하는 것도 있고 또 사전을 직접 찾아본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를 추측을 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도 방법이었어요. 이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면은 내가 막혔던 글 읽기 방법이 해결이 되면서 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본문을 한번 떠올리잖아? 그러면은 뭐 요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보는데 무슨 뜻이지?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시를 뿌린다면 낭패를 본다는 걸까? 이런 것처럼 글을 읽으면서 막힐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있었어. 이 부분도 꼭 공부를 해 두어야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꼭 정리하고 기억해 보도록 해요.